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어제도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게 신형 전술 유도탄, 흔히 얘기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 뭐 북한에서 개량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정은이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서 9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서 요 사진과 그리고 다음 사진, 요게 이제 발사하는 장면. 네. 딱 봐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게 딱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동해안에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섬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km를 날아간 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지금 동해안엔 섬이 거의 없죠.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도밤도 앞쪽이나 이쪽 어딘가 섬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0km 정도 넘게 날아간 거. 그러니까 뭐냐면 과일군에서 평택 험프린스 기지까지가 2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km 정도를 목표로 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일군에서 바로 쐈을 때 험프리스를 때릴 수 있다.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에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때릴 수도 있다. 때린다고 한다면 미군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핵탄두를 실어서 쏜다.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크게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고 뭐 자신들과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를 참관했다. 그러면서 두 발을 수도권 상공과 뭐 중부 내륙지대를 상공 비행해서 동해안에 설정된 목표섬에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호도반도 이쪽에만 섬이 몇 개인데 그쪽이니까 거리를 제가 재봤더니 한 250km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노리고 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렇게 또 얘기했답니다.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됐고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벌여놓은 이 합동군사연습에 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에 중국 외교부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 안 좋다. 그러면서 긴장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길 것을 촉구한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에 긴장 완화 국면, 쌀 갖다 주고 귤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돈도 좀 준 것 같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 완화 국면이 됐는데 관련국들은 대화와 긴장에서의 유리한 일을 많이 하고 정상들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지역에 영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만 나대지 않으면 지금 진작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이 참 뭐랄까 북한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VOA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가 이 미사일이 러시아 기술을 직접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형 무기라고 하는데 쏠 때마다 명중률이 좋고 그리고 발사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목표점까지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점을 두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미국과 러시아 등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뭐 신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개발 성공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비행 실험을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실전 배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북한은 지금 무수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10회 미만을 발사하고 성공을 했다. 뭐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속도, 원하는 각도, 그리고 원하는 거리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미사일 개발 사상 유례가 없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상당 수준의 직접적인 기술 제휴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면 북한의 과학기술이 뭐 엄청 뛰어난 것처럼 좌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만 지금 아주 올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게 올인을 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뭐 10년, 20년 안에 될 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술 제휴를 해준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포함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정황 증거는 여러 차례 포착됐었다. 하지만 이 조정관은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술 제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정황, 이게 뭐냐면 기술 제휴를 받았다라는 정황 증거는 여러 차례 포착됐다는데 이게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탄두 개발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삼각 동맹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뭐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은 지금 이 북한의 이 상황, 이 미사일과 관련된 상황이 단순히 얘들이 그냥 뭐 북치고 박치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네. 어쩌면은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같은 이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부터 뭔가 제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네. 즉 지금 현재 이 동북아 구도가 어떻게 보면 한미일 대 지금 뭐 북한, 그 러시아, 중국 이 구도인데 그렇죠. 지금 이들은 지금 그걸 공고하게 유지한 거 아니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동맹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호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한미일 공조도 지금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제가 그 박창훈 부장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네. 동해안에 섬이 없기 때문에 호도반도 쪽으로 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과일군으로부터 한 460km 되는 지점에 바위섬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위섬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중부 전역이 다 타격에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단순히 캠프 험프리스 평택뿐만이 아니라 청주공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국경이라기보다는 국경은 아니죠. 저기 휴전선 일대에서 쏠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발사체가 발사대가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동형 발사대 TEL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진짜 휴전선 인근에서 쏠 경우는 거의 한반도 전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번에도 또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술 유도 탄도 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결국에는 미사일이라는 얘기고요. 또 방사포도 지금 보면 250km 이상 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차대가 움직이면서 이게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모른다. 결국에는 사거리가 어떻게 될지 날아오는 고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에는 요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결국에는 핵 타격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우리 다 여러 번 다 보도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단거리는 괜찮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단거리는 뭐 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단거리도 치명적이란 거잖아요. 대한민국 영토가 뭐 미국만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하고 바로 휴전선을 사이로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얘들이 쏘면 그냥 우리는 바로 타격을 받는 단거리, 중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쏘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미국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볼턴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ICBM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만 타격을 할 수 없으면은 미국에서는 상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얘기랑 큰 차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크 에스퍼가 결국에는 내일 모레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요. 지금 호주라던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나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사실 다 비슷합니다.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할 것이냐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새로 나온 얘기들,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상이 아닐 것이다. 또 지금 보면은 언론사들이요, 미국의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배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동남아에 미국의
어떤 동맹국이 혈맹국 동맹국이 잘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이 미군이 지금 철수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군이 예전에는 수백만 일대에 주둔했지만 지금 다 철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최소 규모만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만 내에서도 독립을 찬성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첨예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략핵을 배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거리 1000km에서 2000km 정도 돼서 중국의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위치상으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중러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박창훈 부장이 얘기했듯이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넘겨줬다. 이 말도 저는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에 따르면 황구15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가든 미국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직접 또는 간접 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역으로 얘기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국이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25 때 중국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중국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과 북한은 피를 나누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항했던,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수많은 어떤 피를 흘리게 했던,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게 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적 아니겠습니까? 주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생각을 진짜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하도 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니까 미사일 뉴스가 사실 뉴스도 아닌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사실 신의 한 수에서 몇 달 동안 계속 보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핵미사일이 배치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정권 물론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